많이 노력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나를 수양하지 않으면 이 P와 C, 과거의 것들이 나를 지배해요. 근데 자기 수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A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검사에서 또 그 PAC 중에서 어떤 걸 많이 쓰느냐, 어떤 것에 내 생각이 많이 가 있느냐를 검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것만 가지고 교재를 보면서 할게요. 제가 보통 할 때는 PPT로 하는데 여기는 비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22페이지를 보시면, 자, 22페이지 보면 그림의 왼쪽에 PAC가 있죠. 이게 하나는 페어런트 에고 스테이트, 부모 자아 상태, 가운데가 어덜트 에고 스테이트, 어른 자아 상태, C가 차일드 에고 스테이트, 어린이 자아 상태예요. 그래서 부모 자아 상태는 보통 이제 영어로 이렇게 PAC로 하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P 자아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P야, 저 사람 P를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부모 자아 상태는 부모, 아니면 나를 키워준 분, 아니면 나한테 권위자에게서 배운 것들, 그 배웠던 행동, 생각, 감정까지 다 들어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른 자아 상태는 지금 여기야, 현재야. 그러니까 이건 저장이 안 돼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늘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어린이 자아 상태는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대로 그게 저장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웃고 울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그 상황에 오면 다시 두려워져. 그래서 이 PAC를 어떻게 쓰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고속도로에 지금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고속도로에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운전하고 갈 때 나의 자아 상태는 어른 자아 상태겠죠. 지금 상황 판단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앞차고 거리를 얼마나 두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상황 파악을 해서 갈 때 나의 자아 상태는 A 자아 상태예요. 어른 자아 상태야.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누가 들어와. 근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죠. 아직 A 자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좀 차간 거리가 적당히 유지되고 이제 이게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X가 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배워먹은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뭐 보복 운전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막 욕을 해. 어디서 배워먹은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뭐 이러면서 욕을 할 때 이 운전사의 자아 상태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부모 자아 상태가 있을 거야. 부모는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치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 하고 야단을 치죠. 지금 이 사람이 뒤에서 앞에 가는 운전자를 야단치는 거예요. 운전사가 들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운전사의 자아 상태는 피자아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컷 욕을 하고 가다가 시계를 보니 지금 미팅에 가는 중인데 5분이 늦었어. 미팅에 5분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야. 어떡하지?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하지? 불안해지는 거야. 이때 불안해질 때 이 운전사의 자아 상태는 어린이 자아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혼날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불안해했던 마음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저장되어 있던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상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A를 쓰다가 P에 있다가 C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 상태가 지금 어디에 가 있지? 이를 인식하는 훈련을 해요. 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어떤 자아 상태에 있는 거지? 이를 인식을 해서 이걸 이 자아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계속 그 자아 상태에 있고,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를 야단칠 때 얘를 지금 야단칠 때가 아니지 하면 피해서 다시 다른 자아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자아 상태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아 상태로 가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이 교류 분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걸 훈련시키는 이론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돼요. 이 교류 분석 안에. 그걸 자격과정 안에서는 제가 다 하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옆에 24페이지 보면 그 엄마가 아들을 야단치는 거야. 여기에 보면 너 숙제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여태까지 너 몇 시까지 숙제하라 그랬지? 그럼 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엄마가 아들을 야단칠 때 엄마의 자아 상태는 피자하겠죠. 야단치니까 야단을 막 치고 있어. 피자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옛날 친구 영숙이야. 어머 영숙아 너 오랜만이다.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니?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 엄마가 갑자기 영숙이하고 수다를 떨어. 그럴 때 이 엄마의 자아 상태는 C로 가 있겠죠. 어렸을 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나 수다를 떨면서. 그러니까 엄마는 아까 P에 있다가 C로 갔어요. 그래서 수다를 실컷 떨고 나서 그래 반가웠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고 끊고 이제 아들을 야단치던 게 이제 기분이 풀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걔를 차분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네 해야 된다. must는 사실 과거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A자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숙제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자아 상태는 야단칠 때 P, 영숙이 아줌마 친구하고 수다 떨 때 C, 다시 차분해졌을 때 A. 이렇게 세 개의 자아 상태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자아 상태를 인식했다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아 상태가 뭔지를 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해서 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삶을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아 상태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25페이지 보면 자아 상태는 P, A, C 세 개죠. 이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요, 항상. 어쩌면 A가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P를 할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C를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세 개를 다 골고루 써요. 근데 여기서 A라는 것은 어른자는 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해요. 굉장히 효율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총재님이 A가 높죠? A가 제일 높으신 것 같아, 아까 보니까. 그죠? 네, 높은지 높아, 높게 A가. 나와요. 제가 읽을 줄을 몰라서. 그 A가, 그렇구나. 제일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수집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맨날 들었어. 저한테 다 배웁니다. 그런 거야? 근데 전반적으로 A가 다 높으셔요. A와 NP가 높으셔요. 네. 그리고 P는 규칙이 많아. 우리 부모님한테 배울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죠. 이게 P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C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창조성, 직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좀 C가 높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런 창조성이나 직관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혼날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처럼 막 그 A씨가 이게 점수가 막 10점, 11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누가 감히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 엄마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본인은 아마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그런 거예요? A씨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씨는 또 뒷부분에 가서 다시 나올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 이게 왜 A씨가 나오냐면 이렇게 세 개로 우리 성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 분석, 이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자아 상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걸 기능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기능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P가 2개로 나뉘어지고 C가 2개로 나뉘어져요. A는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P는 CP, NP, 여기는 FC, AC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 검사한 거는 기능 분석을 한 거야. 내 자아 상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디에서 기능을 더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 A씨가 10점이 나왔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A씨를 기능적으로 안 쓴다는 얘기야. A씨는 뭐냐면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남한테 막 맞춰주고 내가 없는 상태를 A씨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A씨가 10점이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다는 얘기는 눈치 안 보고 그냥 누구 맞춰주는 게 아니야. 어쩌면 자기한테 맞춰야지 남한테 맞춰주는 게 아닌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면 P가 부모자아잖아요. 부모자아가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CP야. Critical 아니면 Controlling Parent이야. 그러니까 통제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부모야. 야단치는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통제를 해요. 그리고 그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크리틱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CP라고 해요. 하나는 NP인데 Nurturing Parent이야. 양육한다.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자아 상태는 2가지 기능을 해. 하나는 야단치는 기능, 하나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기능.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 보면 이 2개가 있어요.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NP가 우리 계신 분들 전부 NP가 거의 40점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가지 기능 중에서 NP를 엄청 많이 그쪽 자아 상태로 많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 계신 분들이 CP는 낮아요.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죠. 나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2가지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도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도 보면 CP가 낮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정 환경에서 컸을 수도 있죠. 누구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런 것보다는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분위기에서 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A는 나누어지지 않아. FC는 free child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free child가 있고, 그 다음에 AC 이거는 adapted child이에요. 그래서 순응하는 건데 적응하는 거죠. 좋은 말하면 적응이고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 분석에서는 이 AC에 주목해. AC가 높으면 근데 상대적으로 FC보다 AC가 높게 나왔다. 그래프에서. 그럼 저는 상담을 꼭 권해요. 상담을 받으세요. 아니면 상담 교육을 하시든지 받으시든지 상담을 꼭 받으세요. 왜냐면 AC가 FC보다 높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울증에 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 검사하면 이게 AC가 높아요. FC보다 많이 높아요. 근데 우울증이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10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근데 그 우울증 환자들이 AC가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이게 높고 또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다 NP가 높은데 만약에 CP가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그 옆에 가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상담 옛날에 좀 오래전에 고3 여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이
머리털을 다 뽑아. 막 화장실 혼자 들어가면 머리털을 얼마나 많이 뽑아 놓는지 이게 그러니까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왔어. 근데 얘를 상담하는데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아빠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래. 야, 아빠 네가 비 맞춰주면 되잖아. 뭘 그런 거 비 하나 못 맞춰주고 그렇게 아빠를 그렇게 너 그렇게 만드냐 막 이래요. 근데 얘는 아빠를 맞춰주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아빠는 계속 아빠 방식대로 얘를 컨트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얘는 싫고 아빠는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그걸 증상으로 드러낸 거예요. 증상으로 드러내서 그게 자기 이 머리털을 다 뽑아내는 거야. 얼마나 많이 뽑아내는지 여기 훤해.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엄마는 옆에서 야 아빠 비 맞춰 막 이러고 있지. 그래서 얘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얼마나 아빠에게 불만이 많은지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상담에 오지 않으면 아니면 아빠랑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빠를 오시라고 해라. 근데 이 아빠는 내가 왜 가? 얘만 바꾸면 되지. 얘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오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 검사지를 줬어요. 아빠한테 가서 이거를 해갖고 와라. 너가 상담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 엄마한테 부탁했죠. 이거 꼭 해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 걸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아빠가 CP가 엄청 높은 거야. NP보다. NP는 낮고 CP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 컨트롤 하는 거죠. 딸이고 자기 아내고 컨트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위로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아주 살벌한 거죠. 거기서 엄마는 그냥 맞춰주고 있는 거고 이 딸은 그런 증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올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했더니 뭐 자기 목소리가 이게 높은 사람은 자기 목소리가 커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돈을 벌어서 지금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줄 아냐고. 근데 걔는 맨날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차를 태워주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 줄 아냐고 막 이제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검사지를 해석을 해줬어요. 아빠가 여기 안 오시기 때문에 저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 없지만 이 검사한 걸 제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 부분에서 CP를 낮추고 NP를 높이지 않으면 딸의 증상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상담에 오시든지 교육을 받으시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담에 오실 분이 아니지. 그래서 오시진 않았는데 아마 이 해석을 받고 본인이 조금 내가 그랬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개선은 됐지만 아빠가 바뀌지 않는 한 얘는 그러니까 아빠가 바뀌거나 아빠랑 얘가 분리돼 있거나 근데 아직 고3이니까 엄마도 또 아빠한테 맞춰주고 있어서 분리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담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 가지고 상담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제가 보면 많이 정확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런 경우가 거의 다예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기능 분석을 한 거예요. 5가지 중에 내가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교재로 와서 구조 분석은 3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이 구조 분석 중에서 피자 상태, 부모자 상태가 P죠. 이 P는 가르침 받은 나야. 내가 부모한테서 가르침 받은 그게 나예요. 내 안에 부모한테서 가르침 받았던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내 정신 안에 있기 때문에 가르침 받은 나가 P 안에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의 표현 방식 그대로 드러내. 부모님의 표현 방식.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표현했던 그 방식을 내가 쓰고 있는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24시간 화를 내는 사람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는 제가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화를 그전에도 안 냈었고 화를 내가 잘 못 내는 사람인데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내는 방식이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그 방식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엄마의 어떤 모습이 난 너무 싫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어. 이게 그냥 무의식적에, 이 피는 무의식이에요. 그 에릭번이 무의식에 싫어했는데 아무튼 무의식 속에 있다가 그걸 내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 그게 피의자 상태에 있다가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와요. 여기는 그게 이제 CP도 있고, MP는 모성애적인 게 있죠. 돌봐주고 키워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피가 높으면 부모자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피자가 높은 사람 옆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돼. 그래서 피자가 높으면 이 둘 중에 NP가 높아도 그래.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NP가 거의 다 높아요. 그러면 P가 전체적으로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르침 받은 게 있어. 너네들이 어릴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NP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A자 상태. 이게 어른인데 이거는 생각하는 나예요. 부모자는 가르침받은 나죠. A자는 생각하는 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I'm okay, you are okay가 있죠. 교류 분석에 철학 3가지가 있는데 철학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오케이다.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는, 아무리 사이코패스,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나에게 살인자가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내게 내담자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상담사는 모든 사람은 오케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살인자라 하더라도 오케이다. 제가 안양교도소에서 살인자를 엄마를 존속살해 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오케이다. 여기부터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왜 그랬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나도 오케이지만 남도 다 오케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하냐? A에서 해요. A에서. 그러니까 A자, 어른자의 기능이 약하면 I'm okay, you are okay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너 때문에 그랬어. 남한테 막 떠넘기는 사람 있죠.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랬어. 바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사람의 자아 상태는 A가 아니야. A가 아니고 P자에 가 있거나 A씨에 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죠. 근데 A자는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나는 오케이야. 근데 그때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I am okay가 되고 you are okay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I am not okay가 될 수 있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제 우울증은 거기서 더 깊이 나가서 죽어야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나 이대로는 근데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가요. 그럼 I am not okay가 되잖아요. 이럴 때 나의 자아 상태는 A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A 상태에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 분석에서는 이 A자 상태, A로
모든 PAC가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자 상태로 통합이 되어서 P를 쓴다 하더라도 이때는 내가 P가 필요해. 지금 내가 P자, 부모자 상태가 필요해. 이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무의식적으로 하면 나는 별로 돌봐줄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데 너 남을 도와야지, 남들한테 좋은 사람이어야지 하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하면 내가 바닥이 나는 대로 또 해요. 그러다가 병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막 빌려서 줘. 제가 강의할 때 보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요. 맞아요. 저는 돈도 없는데도요, 누가 돈 달라고 그러면 빌려서도 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NP가 작동하는 거예요. NP가. 근데 거기서 A자 상태를 내가 쓰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내가 크구나 를 인식하고, 그렇지만 내가 돈이 없어. A자 상태 판단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안 되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A자 상태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이 기능을 잘 못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데도 다 해줘. 그 NP가 또 그런 게 있어요. NP가 또 지금 A죠. 아무튼 A자 상태는 그렇게 PAC를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A자 상태만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 P와 C는 과거죠. A는 현재예요. 우리 항상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명상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있으려는 훈련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면 자꾸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 미래로 가서 불안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과거로 가거나 자꾸 미래로 가면 내 자아 상태가 A가 아니라 P나 C로 가 있다는 얘기야. 부모님이 너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겠냐? 막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막 이래요. 그러면 마치 A 같은데 P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나한테 영향을 주면서 미래가 불안해.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느끼는 나예요.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C자예요. 그래서 이게 느끼는 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애들은 기분이 나쁘면 뭔가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든가 울던가. 신생아, 이렇게 어린애들일수록 많이 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감정을 조금 이렇게 분화시켜서 표현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울고 화내고 그런 것들이죠. 그걸 해. 그래서 그거는 C자에서 해요. 울든지 소리 지르든지 웃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C자.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넘어가고 31페이지 보면 시간이 지금 3시 20분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31페이지가 왼쪽은 구조 분석을 해서 PAC가 있는데 오른쪽은 기능 분석을 해서 5가지죠. CP, NP, A, FC, AC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검사를 한 거는 오른쪽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상태가 나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내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이 자아 상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 게 아까 그 검사예요. 자, 32페이지 보면 CP가 있죠. 컨트롤 아니면 크리티컬 페어런팅이에요. 통제하는 부모야. 비판하는 부모예요.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이런 규칙이 있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이 머스트가 많죠, 여기.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이런 게 있는 거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창의성이 억압되고, 여기에 이 CP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종교, 자기 정당, 전통, 뭐 제사 꼭지내야 되고, 또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게 강해요. 이런 게 강한 사람은 CP가 높아요. 좋은 점은 그래도 자기 신념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돼! 라고 노를 말할 수 있죠. 근데 AC가 높은
사람은 노를 잘 못하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그냥 맞춰주죠. NP가 그 33페이지 NP는 nurturing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부모예요. 이건 친절하고 관용이 있죠. 보살펴주고. 그래서 이 NP가 높은 사람은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인간 관계가 좋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NP가 다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NP가 너무 높으면 과잉 보호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과잉 보호할 때는 NP를 쓰고 있는 거예요. CP랑 같이 쓰고 있는데 NP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아이를 과잉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뭘 하려고 그래도 야 내가 할 테니까 넌 공부나 해.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죠. 근데 이러면 처음에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하라니까 엄마가 해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너는 공부나 해 하고 그 못하게 하고 얘는 자꾸 공부하는 쪽으로 밀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침범이라 그래요. NP가 높으면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역을 침범하게 돼요. NP가 높으면. 그래서 NP가 높은 게 좋지만 과잉 보호하는 쪽으로 가면 아이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침범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 근데 애들이 그 엄마가 모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모성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호를 하지. 근데 아이가 만 3세가 지나고 3세, 4세, 5세 이렇게 지나면 엄마가 이제 NP를 좀 적당히 써야 돼. 그럼 걔가 하고 싶다면 그걸 걔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냥 하고 둬야 돼요. 근데 이걸 얘가 막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해준다. 그럼 이제 이게 탈이 나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여기서 나타나요. 그 아이가 대학교 엄마인데 딸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엄마가 숙제를 해준 그 딸이 엄마가 왔어. 엄마가 그때는. 근데 이 딸이 대학 이제 재수를 하는 거지. 엄마는 열심히 숙제해주는데 얘는 대학에 한 번 떨어져, 2번 떨어져, 3번 떨어져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 얘가 대학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NP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는 뭐 하기 싫은 거 엄마가 다 해주니까 똑똑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NP가 그렇고 그 다음에 FC는 자유로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래서 FC가 높으면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요. 실제로 또 자존감이 높으면 FC가 높지. FC가 너무 높고 A로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FC를 많이 쓰면 좀 천방지축? 너무 감정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씨가 35페이지. A씨는 순응하는 어린인데 교류 분석에서 A씨를 주목한다고 했죠. A씨가 높으면 자기를 아무튼 상담을 받든지 뭘 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A씨가 다 높지 않기 때문에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낮아서 고집이 너무 센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A씨가 높은 이유는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맞춰주는 거지. 엄마한테 부모한테 맞춰주고. 그러니까 노를 못해. 하기 싫어도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의존을 많이 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지나고 성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우울하게 되고 무슨 비판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꼬고 시니컬하게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오염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하기로 해요. 여기까지 그냥 막 진짜 더 많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유, 아주 유익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요 자아 상태만 잘 알아도
굉장히 그 자율적인 삶에 도움이 돼요. 부장님 다 끝났어?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가세요. 그 앞에 예. 거기 뭐 이렇게 어, 점수 쓰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은 교수님께서 그 아니, 다 못 해줘요. 들었잖아. 여기 시간이 나면 해보세요. 자, 이런